자, 오늘 했던 내용 요약 정리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촬영하시는 분, 우리 여기에서요, 요 내용, 이 내용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을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이 내용하고요. 권리자 의무자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시각화. 자, 그리고 아래 공동으로 갈 거냐, 단독으로 갈 거냐. 이제 이 내용들 하나씩 우리가 학습해 나갈 겁니다. 자, 촬영하시는 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개의 개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고정해서 좀 해주시고요. 예,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했던 내용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우리 등기사항에서 이제 부동산의 일부,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물권 등은 당연히 다 성립이 돼요. 허용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원칙은 일부에 대해서만큼은 물리적 현황 일부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은 물권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큼은 그래요. 용익권 설정 등기만큼은 허용된다라는 거. 그때 뭘 첨부해라?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 등기만큼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권리의 일부라는 표현은 지분입니다. 지분. 그럼 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지분에 담보권 제공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분에 대해서만큼은 용익권 설정 등기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 일부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부동산 일부,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를 허용하지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 등기 등은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키워드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 끝나고 나서 우리가 등기의 효력에는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력, 추정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등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올지 몰라도. 근데 추정력이라는 개념 정도. 추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해석하는 게 다 추정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민법의 판례를 정리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등기부에 일정한 등기가 있을 때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동일 부분의 새로운 내용의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때 선등기가 후등기를 못 들어오도록 뭐한다? 저지하는 효력.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합니다. 후등기 저지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민법에서 각각의 물권 등의 권리의 특징을 알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인데요. 유효 요건 역시 우리가 출제의 비중이 거의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가 있을 때 판례를 해석할 때 판사들의 기준이 뭔가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와 권리의 종류. 이때 권리의 주체, 객체, 종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판례가 나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실체관계와 등기 사이가 일치하면 일단 우리는 그 등기는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주체가 불일치하다든지 객체가 불일치한다든지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때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체와 객체와 종류는 일치하는데 나머지 내용상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의 불일치는 일부가 불일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체, 객체, 종류의 개념적 정리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등기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데 나중에 판례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를 제가 예를 들었고요. 등기 원인의 불일치를 예를 들었는데 그 내용만 정확하게 한번 유심하게 보시면 개념적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 절차 총론으로 넘어가
왔거든요. 그럼 청론은 등기 절차에 의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럼 기본적인 틀을 잡는데 우리 등기 절차에 계시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네 가지 유형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란 주체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신청의 주체가 관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의 동의어로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과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신청이라는 행위가 없어도 등기한이 스스로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등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라는 행위가 없어도 이의 신청이 제기가 들어왔을 때 등기 신청이 아니라 이의 신청이 제기가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등기관크 등기해줘 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럼 신청을 하려면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신청 적격자가 돼야 돼요. 신청 적격자라는 표현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 능력과 동의어가 되고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럼 법인, 비법인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단체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와 사람은 다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뭘 시켜봐야 된다? 시각화 시켜봐야 된다는 거, 시각화. 그럼 시각화를 시킬 때, 자, 최초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그럼 설정 등기가 될 때는 설정해주는 사람이 권리를 잃게 되니까 의무자, 설정해준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자, 이런 자가 뭐다? 권리자가 된다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이전 등기가 되면 전세권을 이전받는 자가 권리를 얻고 이전해주는 자가 권리를 잃으니까 전세권의 양도인이 의무자, 전세권의 양수인이 권리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서 전세권을 말소를 하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실손으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잃으니까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세권을 설정해준 자가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가지게 오니까 권리자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것은 여러분이 소리로 듣거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뭘 시켜봐야 한다? 시각화 시켜야지만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칭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적는 방식과 똑같이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시면서 꼭 정리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은 원칙은 다 공동이라고요. 권리의 등기는. 왜? 누군가는 권리를 얻으면 누군가는 권리를 잃어요. 누군가는 잃으면 누군가는 권리를 얻어요. 그래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출석해서 서면을 제공하면 등기 신청서와 첨부 서면 등이 제공이 되면 접수를 받고 등기관이 심사하고 심사해서 이를 기록해 줄 거냐 기록을 거부할 거냐 그 판단 기준이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각하 사유로 나타나 있다는 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하고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보호를 입력하면 등기는 완료가 됩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관은 첫 번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요. 두 번째 서면, 즉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서면은 원칙 등기가 완료되면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등기소에서 5년간 보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약서만큼은 반환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에 통지를 해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해주면 등기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단독 신청과 관련해서 또 주의 깊게 살펴봤거든요. 단독 신청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사실관계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일 수밖에 없고요. 갑구와 을구에서 기록되는 등기들은 권리의 등기인데 누군가 권리를 얻으면 잃는다. 그래서 공동인데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갑구, 을구의 등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존 등기라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즉 등기 명의인의 성명이 개명이 된다든지 전거, 이사를 간다든지 그럼 그럴 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이런 등기들은 다 단독 신청의 사유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외에 갑구와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은요. 누군가는 권리를 얻으면 권리를 잃어요. 그래서 공동인데 이 공동의 등기를 단독으로 가려면 등기인에게 제가 단독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걸 확인시킬 수 있는 서면
그런 서면들이 제출이 되었을 때는 단독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다? 판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 등이라 했잖아요. 그럼 등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가는 과정들,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제가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신청 시와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필 정보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각하사유와 관련해서 가볍게 이름을 하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는 강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강론으로 넘어가면 강론에서는 각각의 우리가 어떤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어떤 등기를 하는지 그런 개념적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 기초과정은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인사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